네, 개장 준비 상황 보겠습니다. 8시 56분이고요. 4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눈치만 봅니다. 현재도 보합권 정도 전일 종가 수준에서 출발선 만들 예정인데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 막판에 좀 아슬아슬했죠. 2300선 잠시 좀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도 많이 벗어나지를 않아서 계속해서 2300선을 중심에 둔 등락 과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08%의 상승, 2302.17포인트 정도 선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르긴 올라도 2포인트 정도의 제한적인 상승이어서요. 과연 오늘장 이런 움직임을 이어가면서 닷새 만에 반등할 수 있을지 장중의 흐름 더욱더 관심이 모아집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0.08% 마이너스로 포인트로도 1포인트 미만의 하락이어서 파란불이지만은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722.17포인트 정도 선 나타내면서 오늘 밀리게 되면 6거래일 연속 하락세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제 장중에 만들었던 712포인트 연중 저점입니다. 이 부분을 또 재차 터치를 할 것인가 이 내용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종목별로의 움직임입니다. 종목별로는 하락이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새로 고침을 하니까 지금 또 반반으로 나옵니다. 이렇듯 종목군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별 종목 플레이만 좀 더 눈길을 끕니다. 워낙에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 그룹을 지어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개별 종목군들 그리고 산발적으로 좀 종목의 매기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 눈길을 끕니다. 그 가운데서 특징적인 종목은 공구먼이 오늘도 상한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 정지 풀리고 나서 어제 상한가였고요. 오늘 또 재차 이거를 연속해서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지금 단계 너무 많이 올라서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또 변동성이 빠르게 확대되니까요. 또 유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네요. 현재 상한가 주문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어가지고요. 본장 들어가면 풀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K옥션 이 종목은 또 권리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중 권리락이어가지고요. 착시 효과 반영되면서 상한가로 들어와 있다는 점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자율주행 쪽 그리고 블랙박스 이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유럽연합에서 자율주행 그러니까 이 차량 사고 기록을 하는 장치에 대해서 의무 장착을 도입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넥스트칩이라고요. 이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관련된 종목으로 좀 묶이고 있습니다.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율주행 키워드 아는 종목분들 함께 좀 움직이는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라닉스가 지금 한 21% 정도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어서 함께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 모트렉스는 한 2% 정도의 상승불 켜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마이너스권이어가지고 관련된 종목분들 약간은 힙이 엇갈리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외신에서 나왔던 소식에 따르면은 이제 휴전이 임박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푸틴의 목적, 소기의 목적은 일상은 좀 달성돼 가는 모습이고요. 이 돈바스 지역의 한 70% 정도를 장악을 했다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우크라이나 국민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서 재건과 관련된 기대감도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건설 중장비 업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오늘 장에 7%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신 같은 경우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뭐 네옴시티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묶였는데 유신도 오늘 10%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된 종목군들 함께 좀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7월 5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오늘 장에서도 간밤 미증시 휴장이었고 또 눈에 띄는 경제지표나 일정들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이 중국 지역에서 종합 PMI 나옵니다. 서비스업하고 종합 앞서서 제조업 PMI 나왔고요. 종합 PMI 이 부분 경제 지표 일정으로 하나 있고 국내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8시에 나왔습니다. 6%나 올라서 외환위기 이후에 2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확실히 이 부분은 많이들 체감하실 거예요. 외식 물가가 8%나 오르고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도 6% 정도 올라서 이 부분이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좀 물가가 잡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은 양쪽 지수 출발 흐름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양시장은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에 동시호가랑 너무
갭이 벌어져가지고요. 약간 본장 시작하면 당혹스러울 때가 있는데 오늘이 딱 그런 날입니다. 양시장이 1%나 오르네요. 이걸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요. 0.91% 오릅니다. 포인트로 20포인트나 바짝 끌어올리게 되는 거고요. 2321.80포인트 기록합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93% 포인트로 21포인트의 반등 움직임 바로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 이동평균선상으로도 갭상승이 되면서 5일 이평선 부근까지는 맞닿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양봉을 어느 정도 더 길게 만들어낼지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0.88%의 반등입니다. 그래서 730선 부근까지 거의 다 왔고요. 현재는 728.91포인트, 전거래일 대비로는 6포인트 정도 오르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관이네요. 기관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기관 쪽 325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융투자가 한 100억, 연기금이 200억 이 정도의 매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272억 원 팔고 있는 상황. 외국인은 88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 6거래일 연속해서 거래소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현재 반등은 기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7거래일 연속해서 파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 72억 정도 되고요. 기관과 개인이 고르게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45억 원, 개인 쪽에서 25억 원 매수 우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상황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차익 비차익 거래 흐름이 엇갈리는데요. 오늘은 비차익의 매수가 좀 더 많은 상황 나타내면서 매수 우위입니다. 68억 정도 유입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2억 정도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기는 하는데 2억이어서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음 업종별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현재 지수가 일단은 좀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오른다 싶더니 전기전자 업종이 오랜만에 지금 필두에 나섭니다. 현재 업종지수 1.14%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도 좋지만 LG 이노텍이 또 강하게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IT주들 중심으로 맥이 형성되면서 업종지수 흐름 좋습니다. 전기전자 뒤를 잇는 섹터는 바로 건설입니다. 건설 섹터 0.77% 오르고요. 화학이라든지 서비스, 철강금속 순으로 1% 안팎의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 섹터입니다. 반등에서 소외되는 sek터는 기계입니다. 0.5% 정도 마이너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운송장비, 섬유의복, 음식료 순으로 약세권 내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는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네요. 그 가운데서 자동차가 좀 부진하고요. 반도체 쪽 좋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보시죠. 어제 이 신저가를 기록한 이후에 상승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반등하는 움직임으로 1.6%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장에 추가 상승이 나타납니다. 현재는 0.8% 정도의 오름세 57,5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속 반등해 5일 이동평균선 위로는 살짝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아직까지 강한 상승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내일 모레입니다.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 좀 관심 가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단은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 바로 좀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또 2%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5일 이동평균선 회복이 됐습니다. 두 종목 눈에 띄고요. 나머지 2차 전지 쪽은 약간 좀 밋밋하지만 상승불 들어와 있고 LG화학도 한 2%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가 강보합권, 기아가 좀 밀리고 있다는 점, 이쪽이 시장 대비로는 약합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도 대부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서 카카오게임즈 2% 넘게 오르면서 톱10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흐름이고요. 위메이드도 괜찮네요. 위메이드도 한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게임주들의 선방이 눈길을 끕니다. 그렇지만 2차전지 소부장 쪽에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이쪽은 아직까지는 기운을 펴지는 못하는 상황이네요.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습니다. 한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본장 시작하니까 상승 종목이 1,622개, 하락 종목은 딱 500개로 집계가 되면서 4분의 1만 밀리고요. 4분의 3 상승하는 모습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296원권, 전거래 대비 80전 하락한 수준 보여주고 있습니다. 9시 6분입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이 좀 많은데요. 이광우 전문가부터 출발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강합니다. 현대 에버다임이 가장 큰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 갭상승 출발했고 지금 현재도 14%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 에버다임뿐만 아니라 어제 저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키워드로 해서 광기 강풍 진행을 했는데 도하 엔지니어링도 오늘 아침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큰 음봉을 맞긴 했었지만은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키워드가 시장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초가 3% 출발하고 난 다음에 장중에 9%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연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해인이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스코에 대한 변동성도 있었는데 오늘은 갭을 다시 한번 좀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 진행되는 이 주요 정상회의가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회의였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 대장주 역할은 현대 에버다임 보시면서 주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 출발해 봤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거 보세요? 네, 오늘 상승폭들이 모든 업종이 다 그냥 고만고만한데 오늘 게임 업종이 조금 상승폭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한 3.5%, 4%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위메이드 맥스도 지금 역시 비슷한 상승이요. 카카오 게임즈는 한 2.34% 상승. 컴투스 같은 경우에 한 3.5%, 6%. 전체적으로 게임 업종이 다 비슷비슷한데요. 역시 기술적 반등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조금 접근하기에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는 가격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에 지금 요즘 상당히 좀 가상자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어느 정도 18,000달러 선에서는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거기서 이제 지금 상승을 도모하고 있어가지고 한 지금 19,000달러 지금 선까지는 조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NFT 쪽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확대했잖아요. 게임 업체들이.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쪽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흔들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쪽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가상자산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다 보니까 상승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어느 정도 조금 저가 메리트는 좀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어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빠졌고 지금 일시적으로 5만 원 초반까지 좀 갔는데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이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해도 무방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상자산 쪽과 관련된 개인주들 봤습니다. 이어서 이광우 전문가님. 네, 현재 이 뉴보텍 종목이 급등 VI가 걸려 있는 상태인데요. VI가 발동하고 난 다음에 바로 상한가 호가까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거래가 풀려봐야 알겠지만은 어느 정도 좀 시세가 맞아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25%대 주가에서 VI가 발동됐는데 단숨에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특정한 뉴스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일단 예상을 해본다라면은 뉴보텍, 시노펙스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 수처리 관련해서 서울시의 상하수도 교체에 대한 이야기들 빠르게 이제 뉴스를 찾아보긴 했지만은 아직 직접적인 뉴스는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대한 뉴스를 보신다라면은 서울시에서 올해 이 상하수도 이 개편에 대한 이야기, 이제 재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뉴스들이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상하수도 관련해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을 때 이 뉴보텍을 대장주로 이야기 드렸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 이제 이 10분여 정도 시간 지나면은 이 상한가에 안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후발주 종목으로 했을 때는 지금 시노펙스가 후발주로 따라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거 보세요? 2차 전지 쪽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셀업체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4%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뭐 전체적인 지수 반등 과정에서 그리고 아까도 전망을 해드렸듯이 2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컨센서스가 나오면서 조금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인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소폭 상승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좀 상승 탄력이 더 큰 것은 역시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실적 전망이 좀 긍정적인 거예요. 좀 기인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소재 업체들 중에서는 LNF가 지금 가장 강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3% 정도 상승하고 있고, 동박 쪽인 SKC는 지금 약보합권, 일진머티리얼들도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전해질 쪽인 첨보 같은 경우는 한 1.7% 상승.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온 반등 구간이다라고 지금 볼 수 있고요. 지금 접근을 한다면은 저는 지금보다는 조금 빠지면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올라오면은 좀 물량 계속 좀 정리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그동안에 지금 하락이 나중에 시작됐기 때문에 언제 하락이 끝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지금 지수가 돌아선다면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전기전자 위주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해서 그쪽의 상승이 조금 상승 탄력이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포인트에서도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을 다뤄봤는데요. 조금 전에 또 관련된 종목군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전히 다소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투자 의견까지 주시네요. 그래서 이광무 전문가님은 어떤 쪽 보세요? 일단 두 가지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또 다시 움직임이 나고 있는데, 어제 SY가 이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전쟁이 아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그 밖에 건축 건설 재건하는 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직접적으로 좀 필요한 요청이 나왔던 것들이 모듈형 주택 공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모듈형 주택 공급을 해왔었던 SY 이 주가가 어제 급등세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 이 갭상승 출발했고 현재도 좀 4%대 떠 있는 상태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SY라든지 범양건영이라든지 그리고 이 금강 공업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분류되면서 이 모듈형 주택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가 주요 국가, 주요 기업들에 대한 사업이 예정되더라도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은 모듈형 주택 공급이 아닐까. 아마도 이전에 국회 연설을 했었던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 모듈형 공급, 주택 공급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변동성이 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모듈형 주택 공급 관련된 종목들 좀 리스트업해서 좀 관심 있게 좀 추적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재료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체크 있었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지금 보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마무리 지금 좀 찾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함께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반응도 빠르고 탄력도 좋아서요. 이 부분들 그리고 또 게임 관련된 종목,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두루두루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요, 좀 더 자세한 종목군들 투자 전략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여기서 마무리 짓죠. 네, 현재 상승 종목이 많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1.76% 정도까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히나 이번 주는 섣불리 설레면 안 될 것 같아요. 9시 구간은 믿을 수 없는 시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하게 시장 또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종목 상당히 많은데 아마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쪽은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 합니다. CNN을 비롯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돼서 휴전이 되면은 우크라이나에는 약간 좀 불리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휴전을 하게 되면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미증시에서의 반응이 간밤 미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의 야간 선물이 강하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력 좋고요.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이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엘살바도르는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또 나라의 통화로 쓰고 있어서 대규모 매집에 들어갔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상화폐 가격들 많이 오르는 모습. 현재 미국의 야간 선물 같은 경우도 0.7% 나스닥 기준으로요. 0.7%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두 분이 체크해 주신 뭐 재건이라든지 게임도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 탄력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 휴전을 하게 된다면 전반적인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흐름들 그리고 또 호재가 되는 섹터, 그러니까 수혜 섹터, 피해 섹터 이렇게 좀 나눠서 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뭐 휴전이 된다면은 일단은 조금 뭐 긍정적이겠죠. 뭐 전체적으로 뭐 상품 가격도 좀 더 안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리고 뭐 섹터로별로 굳이 나눈다면 그동안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 러시아 쪽에 좀 피해를 입었었죠. 그리고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피해액이 좀 더 크고 그랬는데 그쪽에 호재도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러시아의 포지션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업종을 좀 찾아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도 지금 단순히 뭐 지금 자동차 그쪽 말고는 단순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 일단 저번에 뭐 또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가스 쪽에서 뭐 러시아 때문에 뭐 어떤 공급 차질을 빚어져 가지고 좀 안 좋았는데 그것도 반도체 관련 주식도 그렇게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한번 제가 찾아봐 가지고 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우 전문가님은 휴전이 또 현실화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물가 진정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이야기로 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시적이라도 시장에서는 이 원자재 가격 진정이라든지 물가 상승에 대한 진정 기대감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소비가 확실히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고온 물가에 대한 시장에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일부 이제 대부분의 뭐 서민들이라든지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이 부분들 좀 시사를 했기 때문에 소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정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좀 주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첫 번째로 유가가 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이 전쟁 속에서 강달러, 그러니까 달러 중심의 이 시장 흐름이 좀 많이 연출됐는데 강달러 현상이 좀 진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물가 진정, 뭐 그리고 또 금리에 대한 변동,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온다면은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갔었던 수급들이 조금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시장을 좀 건강하게 좀 볼 수 있겠죠. 일단 뭐 당장은 해소되는 내용들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물가 안정에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브레이크는 잡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재건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재건 또 건설 중장비 쪽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현재 뭐 진출해 있는 업체도 있고 작은 뭐 설계, 관광 업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다각도로 상당히 좀 열려 있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은 어떤 쪽이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세요? 여전히 뭐 건설 기계 쪽이 가장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쪽이 뭐 워낙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죠.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도. 역시 재건 파트는 조금 전에 제가 아까도 뭐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이 파트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당장 뭐 눈에 보이는 게 이거니까 그렇게 뭐 정리 좀 해드릴 수 있겠고 오늘 현대건설기계도 뭐 7%나 지금 급등하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있던 이쪽 건설기계 파트 쪽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봐가지고 역시 수혜가 이쪽으로 제일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광무 전문가님은 의견 어떠세요? 일단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하나의 우호 국가로 좀 분류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일전에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회 연설도 했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 대한 재건 사업 참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뭐 잘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중장비 기계들이 주목을 먼저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모듈형 주택 공급이 하나의 또 새로운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약바이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도 아침에 뭐 진단키트라든지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때도 좀 설마설마 하면서 보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막판까지도 시세는 분출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시면 시세의 연속성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즈 작은 종목군들이 좀 있는데요. 수젠텍도 지금 10%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한창일 때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뭐 이런 의료기기 쪽의 메가이CS라든지 그리고 한국파마 이런 종목군들도 나란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이런 흐름에 동참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오늘 추천주로 갖고 나왔지만은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지금 뭐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지금 상태에서는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나.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저는 뭐 바로 돌아설 것이라고는 지금 기대는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뭐 방어적인 성격도 있고 뭐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은 뭐 필수적인 의약품은 소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어가지고 역시 그렇다고 본다면은 제약바이오 섹터는 조금 더 강세는 지속되지 않을까. 하지만 지수 뭐 돌아서면은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관심권에서는 오히려 조금 차익 매물 나올 수도 있고 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형 CDMO나 이쪽은 이광무 전문가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도 5% 가깝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한미약품 보니까 요즘 들어서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가 본물을 이뤄서 상향이 거의 가뭄에 콩나듯이 하는 상황인데 한미약품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다라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세도 괜찮고요. 대형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세요, 이광무 전문가님? 일단 저는 사실 최근의 시점에서는 경기 동향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제약 섹터들을 많이 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5월 달에 또 계속 이어졌었던 종양학회에 대한 내용들이 크게 뉴스로 시사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대형 제약사들은 그래도 그 틈에서 시장에 대한 관심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제약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R&D 투자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회사 이제 유한양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꾸준한 이제 실적 성장이라는 부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미약품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저도 이번 뉴스를 통해서 접하긴 했었는데 일단 저는 기대해 본다라면은 이 유한양행 그리고 뭐 제넥신 이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이 제넥신이 가지고 있는 뭐 계열사, 자회사에 대한 시장에 대한 또 이 기술 이야기도 나온 것을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시장에서 지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좀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제약 혹은 특히나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아마도 이제 이 확진세가 갑자기 또 급증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봉쇄를 한다든지 방역을 크게 키운다든지 이와 같은 조치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역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진행되어 있고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좀 걱정 혹은 두려움이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에 대한 이슈, 그 밖에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슈 지금은 좀 시장에 대한 좀 단기성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IT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분위기 괜찮고요. 그리고 핸드셋 부품 쪽으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 8월에는 삼성전자, 9월에는 애플의 신제품이 아마도 공개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체감하는 게요. 제가 핸드폰을 최근 들어서 바꿨는데 기존에 물량 밀어내기 때문에 기존 핸드폰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런 휴대폰 대전을 앞두고서 부품 쪽으로 지금 LG노텍 탄력이 좋습니다. 한 4% 넘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3% 정도의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움직임에 주목한 분들 많으셨을 텐데 하이닉스 지금 좋습니다. 3.4% 정도까지 탄력 붙는 모습. 삼성전자도 1% 정도까지 양봉의 길이는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IT 이제 좀 바닥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뭐 개별적으로 이슈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빠졌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8월 달에 갤럭시 폴더블 폰 나올 거고요. 9월 20일 날에 23일로 알고 있는데 애플이 그쪽에서 아이폰 신형을 좀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영향받아서 LG이노텍이 좀 상당히 강한데 LG이노텍 지금 4%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 지금 폴더블 폰 관련 쪽으로도 지금 세경 하이테크가 지금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 4%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KH바텍도 한 2% 상승
하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핸드셋 쪽, IT 쪽에 지금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역시 기대감 선반영한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수가 안 좋으면은 전체적인 시장 안 좋으면은 같이 좀 밀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이슈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그런 전혀 힘을 못 쓴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시장이 좀 안정되면은 개별적인 이슈로 상승 탄력은 조금 날짜가 가까워지니까 좀 더 강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한번 관심권에 한번 더 보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진단키트라든지 예전에 코로나 한창일 때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뭐 교육 관련주라든지 원격 관련 종목군들 이쪽이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지금도 그때 대자뷰를 보는 것 같은 흐름입니다. YBM넷이 지금 한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애니능률도 탄력적입니다. 지금 애니능률 현재 시세 보시면은 YBM넷만큼은 아닌데 한 3%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스크림 에듀라든지 이런 교육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 나타나고 있고 원격 의료 쪽으로도 비트컴퓨터, 현재 비트컴퓨터가 5%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시장 대비 조금 더 강한 모습, 한 5% 정도의 상승세에 띄고 있는데요. 뭔가 좀 번져나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건무 전문가님,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아주 잘 짚어주시긴 하셨는데요. 일단 저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의견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과거와 같은 이제 코로나 이 진단키트부터 해서 백신, 그 밖에, 언택트 환경, 이 부분들을 좀, 다시 되새길 수는 있겠지만은 전 단기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 재택근무화라든지, 실질적인 방역에 대한 체계를 좀 강화시킨다든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진행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이제 방역 완화에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에는 누구도 잘 모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전염병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꼭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최근에 뭐 뉴스를 좀 보더라도 코로나에 대한 이런 이제 시장에 대한 침투율을 상당히 겁내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재택근무화 된다든지 원격 그리고 또 뭐 이와 같이 언택트 환경이 찾아오는 환경을 조성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좀 단기적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격 교육이라든지 원격 진료라든지 그리고 알서포트와 같은 이제 뭐 이 원격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그동안에 많이 소외되었다가 빠졌다가 일시적인 좀 반등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코로나 관련해서 접근은 사실 매력이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질문을 그럼 좀 드리겠습니다. 양시장이 강하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끝까지 봐야지 알겠죠. 어제 이 시간에도 반격이라는 키워드를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들어서는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 종목군들의 반등 움직임 그리고 잘 나가던 대안이 됐던 방산, 원전 그리고 조선주들이 약간 꺾여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지금 현재 좀 접근을 하시기에는 낙폭과대주가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동안 잘 나갔다가 약간은 좀 쉬어가는 대안주들 기회가 된다고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철저하게 지금은 지수의 반등은 낙폭과대주 먼저 빠졌던 종목으로 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종목이 수익률도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장을 받쳐주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IT 관련주 우리나라는 역시 지수가 상승하려고 하면은 전기전자 업종이 한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 지수 상승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시장도 저는 뭐 마찬가지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뭐 계속 테크주들은 뭐 지금 현재 뭐 기술주들이 지금 괄시를 받고 있고 뭐 지금 고밸류 논란 뭐 계속적으로 있지만은 여전히 테크주들의 관심은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낙폭과대주에 관심이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건무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 지금 시장 환경이 먼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환율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적극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비해서 빅스텝에 대한
기준금리 변화 또 확인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환경만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좀 이른 감이 있는데 무튼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그래도 먼저 브레이크를 좀 시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덕분에 지수가 덜 빠졌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이 장중에 좀 신저가를 기록하긴 했지만은 브레이크 작용 좀 반등하는 모습도 확인해 주었거든요. 이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동반 반등이 좀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등으로 인해서 뭐 추가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반등 동반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반등과 삼성 SDI에 대한 움직임 덕분에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첨보라든지 대주전자 제로라든지 그 밖의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 이제는 좀 많이 빠졌다는 인식이 좀 되어 있고요. 떨어지더라도 속도 조절하고 있다.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는 더 적극적인 시장에 대한 반등을 기대해 본다라면은 강달러 현상이 좀 진정이 되겠죠. 그래서 유럽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와 같은 부담감이 있었던 불확실성이 이제 현실화되는, 그러니까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시장이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